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한 내용은 원더익스라는 걸 다루고자 해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원더익스라는 거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도약의 시기 또는 이제 아기들이 궁금해하는 시기, 경이로운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원더익스는 신생아 영아기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은 어때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어 아이들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가 원더익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가장 멘붕이 된다고 하죠. 그럼 이 원더익스 시기는 언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엄마가 대응해줘야 될 건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원더익스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1, 2주 때, 2, 3주 때 이때 첫 번째가 나타나는데 사실 아이들은 충분히 뇌를 발달을 시키고 행동 발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발달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원더익스 기간이 더 많이 자주 나타나게 되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더 많이 심해지고 어머님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이제 수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깨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원더익스라는 거는 쌓여가는 거거든요. 원더익스는 우리가 20개월 전까지 일반적으로 10번의 시기가 나타나요. 근데 그 10번의 시기가 다 언제 나타나냐면 12개월 전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영아기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7, 8개월 전까지 7, 8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 나타났을 때 원더익스를 잘 해주셔야지 두 번째 원더익스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두 번째가 세 번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지만 이 처음부터 원더익스 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나중에 크면 좋아지겠지 달라지겠지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5개월, 6개월 또 12개월 이때까지 넘어가게 되면 정말 어머님들이 힘들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원더익스를 통해서 어머님이 좀 더 아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원더익스는 2, 3주 때 이때 이제 보면은 청각신경이 발달되고 엄마 목소리를 확실히 인지하기 시작했고 뭔가 외부적인 반응에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래서 뭔가 몸이 꿈틀꿈틀 시기이기 때문에 알아가려고 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는 뭔가 몰랐을 때 알아갈 때 어때요? 어른들도 두렵고 초조하지만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약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더 초조하고 불안해서 아이들이 누구를 찾겠어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의 엄마 품에만 있으려고 하고 이제 바닥에 눕히면 이제 아기가 잠을 깊이 못 자서 우리가 등생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좀 침착하게 이 시기가 잘 넘겨지면 좀 더 안정된 시기가 오겠다는 걸 확신을 갖고 캥거루 케어라던가 또는 젖을 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마 젖을 물려주면서 재워준다거나 또는 분유 수유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상황이 안 되면 콩가죽 꼭지를 물려준다거나 아니면 엄마 품에서 재워줘서 요 시기를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일관된 모습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원더익스를 잘 넘겨주시면 두 번째 원더익스는 언제 나타날까요? 5주, 6주예요. 자, 5주, 6주는 어떤 발달이 생겨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원더익스는 새로운 것들 발달이 생기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시기. 그리고 아기들의 신경 회로가 발달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많이 발달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5주, 6주 때는 어떤 신경이 발달될까요? 시신경이 발달되죠. 그래서 오감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달된 시기가 시신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시신경이 당연히 보이니까 또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겠죠. 그래서 이때 거의 또 어머니 품에 있으려니까 어머님이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이걸 막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엄마 목소리 인지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하고 엄마 얼굴을 맺히시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엄마 또 품에만 있으려고 하죠. 이때는 아기들 습관들일까봐 버릇들일까봐 안 안아주고 자꾸 재우려고 하기보다는 또는 너무나 꽁꽁 싸매고 재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때 조금 이런 모루 반사라든가 이런 반사적인 거를 조금 잘 열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주고 그 대신에 이제 엄마가 우리가 2, 3주 때 했던 것처럼 안정된 모습으로 애기를 또닥또닥 하면서 품에서 캥거루 케어를 많이 해주면서 좀 잘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넘겨가면 이제 옹알이도 하기 시작하고 엄마 눈을 맞추면서 웃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의 신뢰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원더익스를 잘 넘겨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넘겨가게 되면 당연히 세 번째 원더익스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1번, 2번 원더익스를 잘 넘기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3개월 정도면 이제 원더익스가 정말 힘들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100일의 기적과 기적이 나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원더익스를 잘 넘기신 분들은 100일의 기적을 맛보면서 세 번째 원더익스를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100일의 기절 같은 느낌으로 어머님이 정말 멘붕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이들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손발 협응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손을 많이 움직여요. 발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좀 반복된 모습이 많이 보여요. 손으로 계속 보고 웃고 논다거나, 그래서 막 놀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야가 어때요? 넓어지겠죠.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산만해지겠죠. 그 산만해지기 때문에 아기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자꾸 아기들이 엄마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 자꾸 포커스를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수유하려고 하도 집중을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젖병을 먹으려고 해도 젖병도 장난치면서 먹으려고, 이런 시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세 번째 원더익스, 보통 11주에서 12주에 나타나는 시기죠. 이때 기본적인 패턴을 어머님이 잘 잡아주면서 어머님이 안정감이 끌고 가준다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때 어머님들이 아기들이 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맞춰주고 따라한다면은 나중에 다음 원더익스 때는 이제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 시기가 4개월 시점이죠. 우리가 4개월 때 가장 어머님들이 힘든 원더익스 시기예요. 그게 왜냐면 1번, 2번, 3번 원더익스 때보다 유난히 발달이 많아지는 시기고, 그러니까는 정서적, 뇌적, 행동 발달, 신체적 발달이 가장 왕성할 때가 4개월이거든요. 어떤 발달이기 때문에? 뒤집기 발달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었던 아이가 이제 뒤집으려고 하고, 자, 그러면서 엄마 젖을 빨던 아이, 젖병을 빨던 아이가 이제 그 빠는 거에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반사가 생기죠? 씹는 반사가 생기겠죠? 씹는 반사가 생기면 어때요? 침이 많이 분비하겠죠? 침이 많이 분비한다는 거는 치아 발달이 생기는 거겠죠? 치아 발달이 생기면 입이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려워서 너무나 한꺼번에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뒤집기도 해야 되고, 막 뭔가 음식도 모유나 분유가 아닌 다른 음식을 조금 먹어봐야 될 것 같은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빨이 막 가렸기 때문에 평상시의 모습과 다르게 밤에도 이 아이들이 어때요? 자려고 하지 않고 뒤집다가 깨요. 그리고 또 이빨이 가려워서 또 깨요. 이제 이랬을 때 아기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재밌어요. 왜? 새로운 발달을 적응하는 과정에서 두려우면서도 예민해지면서도 또 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어머님들이 대부분 젖을 물리신 분들은 젖을 물려버리죠. 그리고 또 분유 수유하신 분들은 얘가 배고파서 깬다고 생각해서 또 다시 분유를 한 번 더 주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정된 수유텀을 잡아간 이 시점에 오히려 수면이 깨지고 리듬이 깨지면서 어머님들이 먹는 것으로 젖으로 분유로 대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생아 패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원더익스가 심해질 때가 4개월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원더익스는 이제 보통 6개월 정도에 나타나요. 6개월 때는 또 어떤 발달이 생기죠? 혼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거의 누워있고 뒤집기 정도만 했던 애기인데 이제 혼자 앉아있어요. 그러면 시야가 또 어때요? 누워서 보는 것보다 앉아서 보는 게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 자만해져. 나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만해지고 뭔가 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아기들이 뭔가 발달적인 부분에서 엄마한테 반항하게 되어 있고, 또 어머님의 리듬하고 정반대로 가려고 하게 돼 있고, 엄마는 자야 되는데 애기는 막 새벽에 또 깬다거나. 물론 네 번째 원더익스 잘 넘기신 분들은 이 다섯 번째 원더익스도 조금 더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이게 안 됐다가 가신 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심하게 새벽에 깨는 데도 잦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4개월 때 밤에 한두 번
시간에 오히려 아기들이 어때요? 계속 놀지 않고 찡찡대기만 한다거나. 그래서 괜히 엄마를 힘들게 하는 시기죠. 그래서 요때 이 5번째 원더 익스 때는 대체적으로 조금 적극적인 씹는 반사, 여기 좀 강해질 때고, 또 아기들이 발달적으로 혼자 앉아 있으면서 뭔가 시야가 넓어지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를 간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은 이런 원더 익스 시기 때 2가지 감정이 생겨요. 첫 번째,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 하지 못했던 거를 이뤘기 때문에 자만, 자신감. 여기서 우리 인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취했을 때 2가지 감정이 있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또는 자존심이 세지는 거, 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걸 이뤘기 때문에 자만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아기들은 내가 하지 못했던 걸 이뤘을 때 자만보다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감정으로 익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기들이 삐쭉삐쭉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빗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머니 자존감은 좀 넓혀지만 이런 성취감에 관련된 자존감을 어머니 잘 형성시켜 줄지어도 잘못된 걸 잡아줘야 되는 시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아기를 강단 있게, 자신감 있게 끌고 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6번째 원더 익스는 2부 때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